상속받아 2주택 세금 폭탄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자, 최근 보유세가 인상됨에 따라서 상속주택과 관련된 세금 기사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기사들은 꼭 참고만 하시고요. 반드시 의사결정하실 때는 꼭 전문가의 상의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문기사는 절대 참고만 하지 이거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요 상속주택 관련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나중에 사례로 한번 더 올려드릴 거예요. 좀 중요한 사항이라.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안타까워요.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이 다 괜찮다고 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으면 그게 고가주택이어도 뭐 나중에 일반 주택을 팔면 무조건 비과세되고 장특공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고 또 뭐 본인이 아는 세무사분들 중에 몇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마 의사소통이 정확히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했던 부분이고 최근에 바뀐 걸 따라가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이 규정을 정확히 몰라서 내가 고가주택을 팔아도 세금이 한 2, 3천밖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추진하시다가 지금 올스톱 하신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왜냐? 이거 그냥 진행했으면 2천만 원이 아니라 세금이 2억 7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럼 세금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죠?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이 중과가 되게 되면 단순히 10% 중과만 되는 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땐 연 8%짜리 80% 적용한다라고 한 것과 세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전문가분을 만나서 상세하게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자, 2020년 11월 9일에 나온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사 내용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사를 써달라고 의뢰를 받을 때는 그 전문가분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한정된 내용에 그래도 많은 내용을 담다 보면 큰 틀에서밖에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 세세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이 기사를 쓰신 기자분과 그 코멘트를 해주신 어떤 전문가분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서울 15억 한 채 있는데 6억짜리 상속받은 A씨의 사연. 상속받아 2주택이 됐다고 우물쭈물하다 수천만 원 보유세 폭탄 맞는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속주택이 지방에 있다면 부부간 증여도 고려할 만하다. 자,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들입니다. 자, 정부의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정책에 투기와 거리가 먼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때가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아 의도치 않게 2주택자가 되는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다. 맞죠? 두 채의 주택 모두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6월 1일 전까지 집을 팔아 1주택자로 돌아가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상속주택이 지방에 있다면 부부간 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 근데 6월 1일 전까지 집을 무조건 팔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중과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사의 내용처럼 6월 1일 전까지 팔면 왜? 6월 1일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이죠. 팔게 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지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양도세 중과를 맞을 수 있으니 두 가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A씨의 보유세가 얼마나 나오나 뭐 이런 내용의 그림과 함께 자, 국민은행에서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주택, 즉 주택 상속 시 양도세에 있어서 기존 보유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그리고 기존 보유주택 처분 후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얘 또한 비과세된다. 그런데 상속주택을 우선 처분하면 기본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중과가 안 돼서 괜찮다. 이렇게 놓고 본 내용의 말은 반만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100%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요 기사와 요 정리한 것만 놓고 봤을 때 나는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그럼 천천히 팔아도 되겠구나. 보유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 된다니까 라고 생각하면 큰 코를 다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기사 내용 먼저 보고요. 맞아. A씨는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10억 6,600만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는데 12년 전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집을 더 살 생각도 없답니다. 올해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합쳐서 약 550만원 정도다. 내년엔 8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그런데 A씨는 최근 뜻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됩니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의 공시가격 6억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은 것이죠. 상속세는 각각 5억 원이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등 덕분에 면제됐다. 문제는 보유세다. 상속주택을 포함해 내년 세금을 계산해보니 4,575만 원 플러스 그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 지금 적용받는 1주택자 종부세 세율보다 훨씬 무거운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다주택자 세율이 올해 0.6에서 3.2%였다면 내년에는 1.2%에서 6%까지 인상된 탓이다. 상속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외 지방의 주택이었다면 세금이 줄긴 합니다. 왜? 종부세 중과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내년에 내야 될 보유세는 2,414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A씨가 세금 폭탄을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다. 기준은 6월 1일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이날 보유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따라서 내년 6월 1일 전에 주택을 팔면 다시 예전 수준의 보유세만 낼 수 있다는 맞는 말이지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잘못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특히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라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싶고 이 집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왜?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가능하고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3.5%이기 때문이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1주택자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자, 내가 그 1주택자였다가 상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중과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6억이 안 되는 주택을 갖고 있다라면 취득세를 일부 부담은 하겠지만 배우자한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6억까지 면제가 되고 그리고 종부세 또한 6억까지 면제가 가능하니까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비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자, 상속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부부간 증여가 되레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전문가분도 말하고 있죠. 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이 몇 프로? 12%에 이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6억 원 집이면 증여에 따른 취득세만 얼마? 7,200만 원이 나온다. 자, 자꾸 다주택자가 강화된 보유세를 피하려고 가족에게 증여하는 게 많이 늘어나자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높였죠. 주택을 처분할 때는 상속주택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잘 활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상속주택은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된 만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지 않게 배려한 제도는 맞죠. 다만 기존 보유주택을 먼저 파는 때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지켜야 하고 자, 그게 뭐냐? 양도 시점에 주택 보유기간 2년 그리고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 요건도 붙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 하나 더 여기서 얘기를 해주죠. 뭐죠? 동일 세대, 즉 같이 살고 있던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경우는
같은 세대 이미 2주택자였기 때문에 상속주택 특례 규정, 즉 비과세 특례 못 받는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 짚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 녹색 부분, 다만 기존 보유주택을 먼저 파는 때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부분은 고가주택이 아닐 때, 즉 기존 보유주택이 9억을 넘지 않을 때에만 맞는 말이 됩니다. 기존 주택을 판 뒤 상속주택을 매각할 때도 비과세가 가능하죠. 상속 이후 이사를 결심한 사람은 이런 순서로 하면 세금 아낄 수 있어요. 자, 기존 보유주택에 계속 살고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기존 주택을 먼저 팔 때만 주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 부분은 엄밀히 얘기하면 반만 맞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정리한 표가 반만 맞는다라고 했죠? 왜 그런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최근에 이 관련 건으로 의뢰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이 있는데 똑같은 케이스였습니다. 뭔가 좀 규정이 애매할 때는 항상 어렵지만 법 문구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보면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나옵니다. 자,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 그 당시 보유한 주택을 일반 주택이라고 하는데 얘를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뭐를 팔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거로 봐서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뭘 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적용한다. 그 얘기는 뭐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비과세 양도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89조에 나와 있습니다. 열거하고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뭐라고 나와 있죠? 자, 3호를 볼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하고 가로 열고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바로 9억입니다.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9억 초과분은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규정이 바로 이 규정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범위인데 왜 그러냐? 우리가 일반 주택과 상속주택이 있을 때, 상속 개시 당시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이 일반 주택을 팔면 이 상속주택은 없는 거로 봐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때 얘기하는 비과세가 뭐라고 그랬죠? 그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라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거는 별도의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과 대상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연 8%짜리를 적용받을 것이냐 아니면 중과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특공 적용받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167조의 10을 살펴봐야 됩니다. 즉 2주택 중과 규정을 살펴보는데 이게 뭐라고 돼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의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그 각 호의 내용 중에 2번 항목을 먼저 볼게요. 2호는 167조의 3 제1항 2호부터 8호 그리고 8호의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팔면 얘는 중과 대상 주택이 아니다. 그럼 또 이 규정도 찾아봐야겠죠. 라는 얘기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10호 규정을 볼게요. 1세대가 1호에서 7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열거하고 있는 주택과 내가 일반 주택만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해당 주택, 그 일반 주택을 팔 때는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까지 내용 하나 기억하시고 제 167조의 3 규정을 보겠습니다. 시행령. 자,
여기는 뭐가 나와 있냐? 2주택이 아니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국내에 3개 이상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그게 뭐가 있을까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양도당 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조특법상 감면주택,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인데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죠?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라고 돼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상속받은 주택을 파는데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했으니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얘는 중과대상 주택수에 보지 않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죠? 열거된 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기 때문에 2주택 중과대상 주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 때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지만 5년이 경과해서 상속주택을 팔았다. 그럼 얘는 중과대상 주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호에 뭐라고 돼 있죠? 1세대가 1호에서 8호 및 8호에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해당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뭐죠? 그러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과 내가 일반 주택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일반 주택을 판다라면 어떻게 하겠다?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즉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 법문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죠.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천천히 법문구를 살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쉬운 내용부터 볼게요. 자,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주택이 9억을 넘지 않을 때, 그리고 상속 주택을 받고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되죠? 네, 비과세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상속 주택을 먼저 팔면 무조건 일반 세율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5년 내 매도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지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상속주택을 팔면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주택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일 때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면 가정하고, 자, 상속 개시 5년 내 뭘 먼저 판다?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한 고가주택 양도 차익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왜? 요 규정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그 국내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한 주택으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하면서 7호의 내용이 나와 있죠. 7호는 뭐죠? 상속받은 주택인데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고요. 10호가 뭐죠? 1세대가 1호에서 8호 및 8호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하나에 한 개 갖고 있는 일반 주택, 즉 위에 있는 게 10호 특례외 1주택을 얘기하고 밑에는 7호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가주택, 즉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그렇다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 하에서 5년이 경과해서 판다라면 어떻게 된다? 9억까지는 비과세가 맞아요. 하지만
9억 초과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죠. 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주택에 한정한다라고 했죠. 그럼 7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상속주택은. 그러면 뭐가 되죠? 자, 위에 7호도 해당되는 게 없는 거고, 그러면 10호도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 9억 초과분과 상속주택, 즉 2주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에. 그래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특공이 배제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부분을 제가 정리했던 내용인데 1, 2번보다 오늘은 요 3번이 키워드입니다. 고가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자, 내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데 상속 후 5년 내 팔 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규정이 맞아요. 9억 비과세, 9억 초과분도 장특공 연 8%짜리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매도한다라면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 규정을 적용받고 장특공 배제가 안 된다. 이게 일선 세무사에서 대표적인 추징 사례 중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와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